그러면은 내가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할 때 어떻게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현지에서 배우는 걸 전 추천하죠. 네. 근데 한국에도 음,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매체나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내가 스페인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현지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현지에서는 거의 24시간 스페인어에 노출돼 있으니까. 또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함께 교육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제 현지인들하고 연습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뭐 오이, 당근, 우유 뭐 그런 시장에서 보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배운다 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상상을 하면서 배워야 돼요. 네, 그쵸. 아무래도. 오이라는 걸 상상하고 감자, 고구마, 뭐 당근, 우유, 과자 뭐 이런 것들 상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 단어를 계속 외워야 되는데, 현지에 가면 그 슈퍼에 가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슈퍼에 가면 다 적혀 있어요. 그냥 감자는 얼마, 오이 얼마, 이게 다 스페인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뭐 일주일에 2~3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그 시간 동안 공부했지만 또 일상적인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공부하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현지에 가서 공부를 해라고 말씀을 그게 드려요. 더 효율적이라는 네, 거네요. 효율적이죠. 네, 효율적이고 또 한국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힘들게 공부를 해도 나중에 많은 것들 기억을 못할 경우에는 그 스페인어에 대한 그 애착도 떨어지고 좌절감도 느껴지고, 예, 그다음 비용과 시간도 투자가 많이 드는데 다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현지 가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뭐 직장을 다니고 또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물론 한국에서 하는 게 차선책이겠죠. 그럴 때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있고 현지 방송도 있고 여러 자료들이 많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스페인어 원어민 강사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것도 다녀도 좋은데, 저는 일단 제일 먼저는 현지 가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하면 어떻게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어쨌든 수업을 듣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촬영하는 이유가 어학연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어학연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쵸.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년을 생각하고 이제 다들 가시는데, 그러면 1년이란 시간 동안 스페인어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공부 뭐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휴학을 하고 이제 어학연수를 가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다가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퇴사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어학연수 등록을 해서 어학원 등록해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해요. 하루에 4시간 학원에서 공부하고 마치면 그거에 대한 복습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뭐 시험 숙제도 있고 시험도 보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뭐 무조건 공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군데 또 돌아다니면서 또 현지 친구들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학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네. 어학연수 가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뭐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욕심을 부려서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조건 현재 등록한 학원에 그 수업만 충실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네, 정말 많이 잘 하시는 분은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저는 C1 레벨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C1이면 이제 고급이거든요. 네. 그건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잘한다 하는 분들은 B2, B2 중급 쪽에서도 위에 단계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은 B1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도 생활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생활도 있는 가능하고 이제 대학교 진학이나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이 B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따로 컨텐츠 자르면 되는데 스페인 어학연수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나의 그 성장 속도와 언어 습득 능력과 성장 속도가 주변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과 굉장히 달라요. 다른 유럽권이나 뭐 서양에서 온 친구들은 역사와 문화와 그 철학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또 알파벳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습득 능력이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서 문법이나 이런 것 좀 공부하고 가면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일주일이나 2주일 후면 다 바닥이 나고 그 서양에서 온 친구들은 처음에는 말 못하다가 한 3주 지나면 선생님하고 농담하고 나가서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놀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바본가? 나만 이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재미도 없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친구들 보러 나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단 하루만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 빠지고 나면 하루 4시간 수업을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뒤쳐져 있는데 거기서 하루 정도 빠졌기 때문에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공 케이스가 저는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한 10% 20% 어학연수에서 성공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10% 20%. 네. 나머지는 그래 내가 언제 유럽에 또 오겠어, 언제 스페인에 오겠어 하면서 열심히 이제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놀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어학원에서 연락이 와요. 이 학생 안 온 지 꽤 됐다. 어디 간지 좀 알려달라. 그럼 제가 스페인 현지에 있을 때는 그런 학생들 불러서 뭐 밥도 먹으면서 서로 타이르기도 하고 뭐 같이 다시 잘해보자 이런 경우도 했었는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어학원 등록한 어학원에 출석만 100% 하고 거기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숙제하라고 그러면 숙제하고 예습하라고 하면 예습하고 복습하라고 그러면 복습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는 교재랑 내용들만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